안녕하세요, 이상현쌤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세간에는 마치 수학계의 엄청난 난제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이 1 더하기 1은 2의 수학적인 엄밀한 증명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엄밀하게 증명하면 두꺼운 책 한 권이 나온다느니,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경지의 그런 난이도가 아니라느니 하는 등등의 소문들을 말이죠. 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퍼졌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소문들은요, 절대로 사실도 아니거니와 수학을 취미로서라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 첫걸음으로서 제가 꼭 학습을 권장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애초에 이 수학이라는 학문과 친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좀 낯설고 어려운 내용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만 이후 저의 이야기를 잘 따라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1 더하기 1은 귀요미, 1 더하기 1은 2의 증명을 이해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제 계산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잘못 인식이 퍼져 있는 이 수학이라는 학문의 참 모습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혹자들은 그럽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약속 아니냐라고요. 참 속편한 이해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방식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나는 그 약속 어기고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를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 수학은 어느 정도의 약속은 필연적이긴 하지만 불필요한 약속들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죠. 이 수학의 세계에서 공인하는 대표적인 약속들로 우리는 공리와 정의라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공리, 영어로 엑시엄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를 말하고요, 수학 이론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그러한 명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명제는 공리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하나의 공리에다가 4개의 공리를 더 추가시켜주면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기하적인 내용들은 싹 다 아우르는 개념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공리는 어디까지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깨고 다른 공리를 가져와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를 필두로 한 여러 수학자들은요, 이 방금 말씀드린 유클리드 기하학의 5개의 공리 중에서 5번째라 할 수 있는 평행선 공준을 비틀어서 쌍곡 기하학이라는 전혀 다른 기하학을 만들었어요. 이른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새로운 포문을 열었죠. 다음으로 정의, 영어로 definition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수학 용어나 이제 기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요, 세 점과 세 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라고 정의합니다. 공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에 대한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죠. 즉, 이 정의라는 것도 결코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공리들에 따라서 혹은 수학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정의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뀌기도 할 수 있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일종인 구면 기하학에서는요, 이 삼각형을 세 대원호에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애초에 구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선분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공리라고 하는 약속들을 통해서 수학의 기본 토대를 만들고요, 그 위에서 정의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수학 용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리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리계라고 부르는데, 이 공리계와 정의들을 통해서 명제들의 참거짓을 판별하기도 하고, 여담이지만 이렇게 해서 참으로 증명이 된 그러한 명제를 우리는 정리, 영어로 theorem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이제 앞 챕터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식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공리계, 그리고 이 식의 구성 요소인 1이라든가 2라든가 더하기라든가 하는 이런 수학적인 용어들의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식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이 페아노 공리계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페아노 공리계는 19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주세페 페아노가 처음으로 제안을 한 공리계고요. 수리 논리학에서 자연수의 체계를 묘사하는 5개의 공리들을 말합니다. 그 5개의 공리는 제가 이렇게 써놓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리는 1은 자연수이다 입니다. 여기서 이 1은요,
흔히 무정의 용어라고 부릅니다. 이 무정의 용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좀 알아두셨으면 싶은 그 개념인데요. 이 수학 용어라고 해서요, 뭐든지 다 그 명확한 정의라는 게 붙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학 용어를 정의하려면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수학 용어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삼각형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삼각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점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분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의하려면 또다시 다른 수학 용어들의 정의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정의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까지 도달하게 되겠죠. 그렇게 도달한 기본 용어들을 우리는 무정의 용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힐베르트 공리계에서는요, 이 점이라고 하는 거랑 선분이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인 무정의 용어들이에요. 이 무정의 용어라는 것도 공리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수학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뭔가 이 무정의 용어라는 게 그 단어의 어감이 조금 뭔가 무책임하게 느껴져서 그런데, 이 무정의 용어가 이제 영어로는 primitive notion이에요. 이제 이것을 직역하면은 근본 원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어감이 조금 이상해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리는요, 모든 자연수 n은 그 다음 수인 n'을 갖는다입니다. 여기서 이 그 다음 수라고 하는 것도 무정의 용어고요. 우리는 이 두 번째 공리로부터 2라고 하는 이 수의 정의를 이제 1'이라고 내리게 되죠. 즉 우리는 1과 그 다음 수라고 하는 두 무정의 용어로부터 2라고 하는 수학 용어를 정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3은 2의 그 다음 수, 4는 3의 그 다음 수,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들을 정의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공리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은 n'이 아니다 인데요. 즉 1은 어떤 자연수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의 다음 수가 될 수 없다. 이를 좀 더 이제 쉽게 해석하면 곧 1이 가장 작은 자연수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번째 공리는 n'이면 n은 m이다. 즉 어떤 두 자연수를 갖고 와서 이 두 자연수의 다음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둘이 같으면 원래의 두 자연수 또한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담이지만 이 세 번째 공리랑 이 네 번째 공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연수는 무수히 많다,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딱 한 줄이면 돼요. 최소한 이 자연수라는 집합에는 1, 1', 1'의 프라임, 1'의 프라임의 프라임 등등을 원소로 가는 무한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게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리는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K는 모든 자연수를 포함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로 1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N을 포함하고 있으면 N의 다음 수도 포함한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K는 모든 자연수를 포함하게 된다라는 이제 공리인데,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참고로 이 다섯 번째 공리는 수학 용어로 귀납적 공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다섯 번째 귀납적 공리를 통해서 자연수 전체에 대한 순차적인 논증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페아노 공리라는 걸 한번 훑어봤고, 이 페아노 공리의 개를 훑으면서 자연스럽게 무정의 용어 1과 이제 수학적 용어로서 2의 정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하기라고 하는 것의 정의만 알게 되면 이제 1 더하기는 2라는 이 식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기본 퍼즐들은 갖추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파이팅 하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 더하기 1은 이 증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덧셈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덧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수 집합에다가 0을 추가시킨 집합 n+에 대해서 이제 덧셈을 다음 이제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로서 이제 정의한다라고 했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n''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에다가 0을 더하면 다시 그 원소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은 n 더하기 이제 m''에 대한 정의인데, 얘는 이제 n에다가 m을 통째로 더한 것의 프라임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프라임이라는 건 전 챕터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 다음 수를 일컫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0이라는 게 등장하죠. 이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서 알고 있는 그 0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1번 조건식을 만족하는 덧셈의 항등원으로서의 0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어떤 연산을 했었을 때 본연의 그대로가 다시 튀어나오게 하는 그때의 녀석을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부르죠. 다른 예를 들어서 곱셈의 항등원을 우리는 1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덧셈을요,
이제 아까 봤었던 그 페아노 공리계에 접목시켜서 이제 자연수에 대한 덧셈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0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이랑 2랑 3이랑 4랑 이런 이제 자연수와 동일한 그러한 수로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수학자들은요, 전 챕터에서 봤었던 그 페아노 공리계를 조금 변형을 시키는데요. 처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형된 공리계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바뀐 것은 이 최초의 자연수라는 것을 1이 아니라 0으로 뒀다라는 거 하나뿐이고 나머지들은 다 그대로 최초의 페아노 공리계와 동일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Q&A 영상을 찍을 때, 이제 0을 자연수로 보는 경우, 그리고 0을 자연수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신 이제 구독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답변으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0이라는 것을 자연수로 볼 수도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경우가 바로 0을 필요에 의해서 자연수로 보는 하나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론 전개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1이라고 하는 자연수는 더 이상 무정의 용어가 아니게 되죠. 우리는 이 두 번째 공리에서부터 이제 1이라는 것의 정의를 0의 다음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즉, 이제는 0이 무정의 용어고요. 이 0이라는 무정의 용어랑 그 다음수라고 하는 무정의 용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1이라고 하는 수를 정의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는 덧셈의 정의라는 것도 봤고 이제 1과 2라는 것의 정의도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의 증명을 볼 차례가 됐습니다. 자, 이제 1 더하기 1은 2의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더하기 1은요, 우리는 1 더하기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1의 정의가 0의 다음수, 즉 0'이었었죠. 그리고 우리는 1 더하기 0'이라는 것을요, 1 더하기 0 통째로의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였습니까? 덧셈의 정의에서 두 번째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1 더하기 0이라는 것을 그대로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던 덧셈의 정의의 첫 번째인 이제 0이라는 것이 항등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1'은 이제 2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죠. 왜? 2의 정의가 1의 다음수였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의 수학적인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리라든가 정의라든가 무정용어라든가 이런 수학적 기본 지식들을 설명드리느라 내용이 이제 길어졌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페아노 공리계랑 덧셈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네 줄로서 그냥 증명이 끝나버려요. 제가 처음에 결코 일반인들이 이해 못할 수준도 아니고 수학의 난제라고 불릴 만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 오늘 다룬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의 증명은요, 이제 두 수학자 화이트헤드랑 러셀이 이제 적절한 공리계만 주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수학 지식들을 이제 모두 논리적으로 유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 일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식으로 두 수학자가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요. 여기서 이 러셀은 제가 집합론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었던 그 러셀 맞습니다. 러셀은 실제로 러셀의 역설을 통해서 공리적 집합론을 대두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흔히 수학을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마치 이제 사람들은 수학이론이 불변의 진리인 것 마냥 잘못 이제 생각하고 계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거기에 덧붙이자면 수학은 상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학을 어떤 공리체계 하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명제도 얼마든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오늘 보셨다시피 0은 자연수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도 이제 고전적인 페아노 공리계에서는 거짓이지만 변형된 페아노 공리계에서는 참이었듯이 말이죠. 물론 참인지 거짓인지 해당 공리계에서는 증명이 불가능한 그러한 명제들도 얼마든지 존재하죠. 바로 연속체 가설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오늘은 1 더하기 1은 귀요미, 1 더하기 1은 2의 증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수학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